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깊은 생각과 감사 이 주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과학적 연구에 기초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경전이나 신념, 태도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뿌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인 뿌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바로 감사하기죠. 행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사람이라면 지적인 뿌리가 다 다르지만 반드시 감사를 언급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하기에 대해서요. 감사하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감사하기를 실천해야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감사가 약간 강요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감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자꾸 감사하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은 하는데 또 감사하기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면서 자꾸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기 자체에 대한 반발심이 생긴 거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일종의 반작용 효과라고 할까요? 리액턴스 효과입니다. 이분들의 주장도 나름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도 나름 타당성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에 반발심을 느끼는 분들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를 일단 보면 그냥 인사하듯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주장이에요. 타당한 지적이죠. 어떤 습관적인 감사, 영혼 없는 감사, 이거는 실제로 행복과 별로 관련성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그냥 업무적으로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비스업 종사자들, 또 감정 노동자들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이에요. 업무입니다. 행복과 관련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또 감사할 일이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내 외부 환경에서 지금 좋은 일이 없는데, 외적인 환경이 다 지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분들은 누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없고 생일날 뭐 축하한다는 문자 하나 온 적이 없다는 얘기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감사하라니 약간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주장들은요, 모두 감사하기에 대한 오해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말할 때 이렇게 직업적으로,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꼭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참고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약간 소시오패스일 수 있으니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죠. 그럼 도대체 감사가 뭐냐고요? 감사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감사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원래는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이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혜택이나 이익들이 있었을 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평안한 일상, 평범한 삶이 굉장히 사실은 대단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에 유익한 감사예요.
여러분, 뭔가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감사를 인지적인 감사, Cognitive Gratitude라고 부르죠. 행복에 유익한 감사는요, 습관적, 직업적, 업무적 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행복에 유익한 감사는 곰곰이 생각한 그 결과에서 나오는 인지적 감사였어요. 이것은요, 감사하기의 어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인 thank, 그 다음에 thank는요, think에서 나왔어요. 즉, 감사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즉, think하다가 깨닫게 되는 감정이라는 의미죠. 프랑스어에서도 감사 표현인 레코네이상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코네이상스는 레코노이상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조사 또는 탐사, 그도 아니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되돌아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 recognition, 재인식, 알아차림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이 단어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레코노이상스에서 유래했어요. 또 프랑스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수거인 주세레코니상, 이 말은요,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다 뭔가 think, 생각에 관련된 겁니다. 보시죠. 이것의 의미는요, 일단 첫 번째, 나는 인식한다, 어떤 사고에 대한 의미예요. 또 나는 뭔가 인정한다, 의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나는 고맙다고 느낀다, 감정에 대한 표현이죠.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게 바로 주세 레코니상이라는 말이에요. 인지적인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사색함으로써 감사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감사는요, 인지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깨달음이에요. 과거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과거와 현실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의 결과고요. 그래서 사색을 필요로 합니다. thank는 think에서 나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